안녕하세요. 일산차병원 암통합진료센터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현명환입니다. 일산차병원 암통합진료센터 한방내과 전문의 고은지입니다. 의학, 한의학, 환자의 관점에서 통합해 이야기하는 암. 오늘은 유방암에서 피해야 할 음식 5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교수님, 유방암 환자분들이 음식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오늘 유방암 환자들이 꼭 피해야 할 음식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유방암 환자분들은 특히 먹는 것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1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세포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먹느냐가 1년 후에 내 몸이 어떤 걸로 구성되느냐에 결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음식에 주의해야 되고요. 제가 그런 면에서 유방암에서 꼭 피해야 할 음식 5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피해야 할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뭐니 해도 제일 피해야 할 음식은 술입니다. 소량의 알코올 섭취만으로도 유방암의 위험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소량이라고 말하는 건 하루에 10에서 15g 정도의 알코올 섭취를 말합니다. 보통 소주 같은 경우 380ml 기준으로 했을 때 20% 알코올 도수에서는 알코올 함량이 57.2g 정도 됩니다. 소주 한두 잔만 먹어도 위험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맥주는 355ml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알코올 도수 4.5%에서 한 컵에 12.7g 정도의 알코올 함량이 들어있습니다. 안면 홍조가 오는 분들은 특히 술을 주의해야 됩니다. 간에 알코올 분해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알코올 분해 요소가 부족한 경우 특히 발암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단기적으로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암 발생 위험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 유방암에 술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가요? 1987년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아주 저명한 의학 저널이 있는데요. 여기에 2편의 논문이 동시에 실리게 됩니다. 둘 다 술과 유방암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인데요. 그중 한 논문에서 89,000명의 미국 여성을 4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이 중에 총 600명의 유방암이 발생했는데요. 알코올을 하루에 5에서 14g 정도 소비한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유방암의 발생 위험도가 1.3배, 즉 30%가 더 늘었고요. 알코올을 하루에 15g 이상 소비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상대 위험도가 1.6배, 무려 60%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유방암 발생 위험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먼저 알코올은 여러 발암 물질의 용매가 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알코올 분해 요소인 ADH와 간 내의 중요한 효소인 사이토크롬 P450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데요.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되고 최종적으로 아세트산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여러 가지 효소들이 작용을 하는데 특히 아시아 사람들 중에서는 이 효소들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안 플러싱이라고 불리는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을 유발하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알코올 분해 요소에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알코올 섭취했을 때 활성산소가 많아지고 DNA 부산물들이 많아지면서 이게 발암물질로 작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적색육은 미오글로빈이 다량 함유된 적색근에서 나오는 고기인데요. 대부분 포유류의 고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적색육은 일반적으로 비타민 B와 철분, 아연 등의 미네랄 함량이 높은데요. 이 적색육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가공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이 가공 과정에서 염장, 건조, 훈연 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PAH,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가 있고요. HCA,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 있습니다. 2015년에 WHO IARC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이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등록을 했습니다. 1군이라는 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하는 거고요. 가공하지 않은 적색육은 2A군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룹 2A라는 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럼 가공육을 섭취했을 때 유방암 위험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나요? 국제암학회지라는 연구에서 18개의 코호트와 케이스 컨트롤 연구를 모아서 분석한 게 있습니다. 이때 120만 명의 여성이 등록이 됐는데요. 일반적인 단백질 섭취량은 하루에 50g에서 100g 정도 되고요.
고섭취자는 하루에 200g 이상으로 봤을 때 적색육은 유방암 발생률을 높이지 않으나 가공육은 유방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가공육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효소들의 변화가 생기고 DNA 부산물, 단백질 부산물, DNA 산화 스트레스 등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튀김에는 트랜스 지방산이 많은데요. 불포화 지방산은 시스와 트랜스로 나뉠 수 있는데, 시스 지방산은 탄소 주변의 수소가 같은 방향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 트랜스 지방산은 탄소 주변의 수소가 반대 방향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상온에서 이 기름이 액체인지 고체인지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데요. 경화 공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반추동물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트랜스 지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유나 버터, 치즈 같은 게 자연적으로 생성된 반추동물 트랜스 지방이 되고, 그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바로 경화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트랜스 지방이 되겠습니다. 특히 튀기는 과정에서 이 트랜스 지방의 함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튀긴 음식은 반죽, 밀가루로 코팅이 되어 있어서 수분을 잃고 지방을 흡수하여 칼로리 함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트랜스 지방이 유방암의 발생 위험을 얼마 정도 올리나요? 트랜스 지방산과 유방암의 위험도를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31만 명의 여성이 8년간 추적 관찰을 했었는데요. 경화 공정을 거친 트랜스 지방을 많이 복용한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무려 14% 정도 유방암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하루에 트랜스 지방은 어느 정도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WHO에서는 하루 필요 칼로리의 1% 정도만 섭취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남성은 하루에 2,500kcal, 여성은 2,000kcal 정도를 소비하는데요. 트랜스 지방은 남성의 경우 2.7g 이하를 먹게 하고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2.2g 이하를 섭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가린이나 쇼트닝, 마요네즈 소스, 파이, 피자 이런 것들을 특히 줄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먹는 과자에도 실제로 뒷면을 보면 트랜스 지방 함유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젓갈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젓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여기에 들어있는 첨가물인 니트로사민 때문인데요. 원가 절감을 위해 고춧가루는 적게 사용하고 젓갈을 먹음직스럽게 보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발색제인 아질산 나트륨을 첨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젓갈 속의 단백질과 소금의 아질산염이 만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니트로사민이 뭔가요? 니트로사민은 식품, 육류나 생선 같은 것에 통상적으로 들어있는 아질산염과 같은 산화질소 화합물의 반응에 자연적으로 생성되게 되는데요. 질산 첨가물을 섭취했을 때 유방암 위험도가 얼마나 올라가나요? 2022년 이것에 대한 논문이 실렸는데요. 8만 명의 프랑스 여성을 대상으로 6년간 관찰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때 높은 질산 첨가물을 소비한 사람이 유방암 위험도가 무려 24%나 높았습니다. 저도 탄산음료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이 유방암 위험을 얼마나 올리나요? 2019년에 프랑스에서 수행한 10만 명 코호트 연구가 있는데요. 이때도 당 음료를 많이 섭취할수록 전반적으로 암 발생 위험도가 올라가고 특히 유방암 발생 위험도가 증가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1만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들이 가당 음료를 주 1회 이상 마신 군이 유방암 위험도가 무려 2배가량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요새 제로 음료가 많이 나오는데 제로 음료는 먹어도 되나요? 제로 음료. 사실 제로 음료도 유방암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설탕 대체 인공 감미료인 아스팜탐이 문제인데요. 최근 WHO에서 이 아스팜탐이라는 물질이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WHO에서 허용량은 kg당 40ml, 60kg 성인 기준 2,400mg을 매일 섭취했을 때 문제가 되는데요. 이를 제로 음료로 하면, 특히 제로 콜라로 하면 250ml 캔을 하루에 56캔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섭취량으로는 유방암 위험도를 높인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오늘은 유방암에 피해야 할 음식을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하면 유익한 정보를 더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